자, 이런 기사가 이제 났어요. 네. 용산 말은 김경수 복권은 사면 때 예정돼 있고 야당 요청 영향 안 받았다. 자, 이 얘기가 뭐냐? 네. 사면을 결정할 때가 재작년 12월이었어요. 겨울에 예 맞습니다. 출소를 한 5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었고 네. 그래서 김경수는 나 가석방 안 받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야당에서 요청 안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이재명 본인이 지금 직접 얘기했잖아요. 다각- 자기가 그거를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요청을 했다 얘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그날 아침에 그렇게 민주당 골리는 얘기를 했었느냐, 거기에 왜 집중해서 그것부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그 이슈들로 쭉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밤에 저녁 때부터 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방송하러 가는 그 새벽 아침에도 전화가 계속 서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시겠죠. 민주당 예. 쪽 분들도 있고 그쪽 얘기를 전달하는. 그쪽에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예요. 김경수가 사면 리스트에 들어가 복권에. 있다. 복권 리스트에 복권 들어가 리스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좀 가깝다기보다는 자주 보는 민주당 쪽 패널들이 대부분 비명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저는- 이재명계는 아니겠죠. 예, 이재명계일 좋아하는 수가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했던 말들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잖아요. 네.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 무슨 김경수 복권이야, 왜 지금 하는 거야, 너무 빨라. 김경수 복권돼도 정치하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분열을 걱정하는 거네요. 걱정하는 거죠. 이재명한테 이거 안 좋은 거다라는 걸 한 거고. 네. 자,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친문계. 그 사람들 현역 의원들이에요. 문재인 때 장관했거나 요직을 맡았던 분들 경기도권에도 꽤 있어요. 있죠. 제가 실명 얘기하면 또 그럴까봐 그 실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김두관 의원이 전당대회 날 그 다음 날 우리에게는 김경수라는 대통령 후보도 있습니다 했다가 전당대회판에서 난리가 나죠. 났잖아요. 네. 그만큼 이 이슈가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친문 친노의 구심점으로 김경수가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걸 기획을 해서 제가 자 김경수 복권하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복권 사면 복권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그렇죠. 금요일 날 결정이 나니 복권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 패널인데요.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었으니까 그분도 민주당 내에서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그 당일에 발표를 할 때 발언을 할 때 더 충분하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그건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야당 몫이잖아요.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 걱정할 저는 건 아니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복권을 결정하실 때도 그런 정치공학적인 판단 내지는 전략이 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면 복권,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는 취지가 가지고 있는 대통합의 원리, 이게 가장 최우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조금 더 뭐랄까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다시 한번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그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과거에. 그 판단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많이들 동의들 하시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하세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는 한 대표의 이 의견 표명은 1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대통령실에 전해야 된다는 거는 본인 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소신인데 그는 그분이 생각해왔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도대체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슨 이유로 사면 또는 복권을 시켜주느냐는 그러한 공정과 상식
그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즉 이게 해요. 원칙적인 판단이죠.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결론이 뭐냐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남발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공교롭게도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걸 핸들링 하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그 일을 김경수 사면 조치할 때에 주무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입장이 특히 이 사안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입장을 갖고 있는 거 더하기 당원과 또 저희를 지지하는 당원은 아니시지만 보수인 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민심이 김경수라는 사람 복권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당정 갈등화시키는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저도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 방송도 봤고 오늘 그거에 대한 반응도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들었잖아요. 저는 이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행사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원칙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런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갈라치게 하려는 시도들이 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일부 친윤이라고 불리시는 저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 사면 권한이 행사되고 나서 완전히 제가 돼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막 과도하게 대통령이랑 선을 그으려고 하고 갈라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한복판에 지금 대변인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에 2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처음에 후보 시절부터 아예 저희 당 입당도 하기 전인 민간인 시절부터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모셨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더 잘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상황. 당원들로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에너지가 이 실망을 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실망의 에너지가 절대로 우리 내부를 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그 주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언행 문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최근에 뭐 무슨 문자 문제, 전당대회 문제, 그렇죠.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에너지를 안으로 쏟지 않기를, 글로 향하지 않기를, 이것이 결국 우리가 다 원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게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우리의 목표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안으로 쏟아지는 걸 막자는 얘기여서 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댓글에도 많잖아요. 용산 대변인이냐. 저는 용산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정권 초반에는 거기 제가 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보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 알지 못해요. 제가 용산을 대변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시고 문자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당선되신 이후에는 윤 대통령 딱 한 번 봤습니다. 물론 행사장에서 멀리 뵌 적은 있지만 네. 딱 한 번 붙인 상태. 아. 그때 제가 조문은 갖고 그때 제가 조문 때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을 내시는 거고. 저보고 너 말할 때 쎄했어. 보니까 너 그래. 너 뭐 무슨 세복이 아니야? 뭐 김종인 때부터 있고 저는요. 굳이 개를 얘기하면
저는 정권 재창출계예요. 아 정권 재창출. 네, 정권 재창출계고 모두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런 겁니다. 음. 저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언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입장도 어쨌든 뭐 판단이 있으셨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뭔가 조금 분열의 씨앗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제 입장을 드렸고 지금 이제 댓글을 쭉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면 당원 게시판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올리시는 많은 이제 문제 제기는 사실은 복권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사면을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막 이야기가 뜨겁진 않았는데 복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김경수 지사가 다시 복권이 돼서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한 거죠.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중대한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파괴 범죄죠. 그렇게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야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스피커 역할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에 나갈지 어떨지 그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역할을, 정치적인 역할을 그만두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 자기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어떤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사회정의나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냐라는 이 복권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복권에 의해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전과 동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에 의해서 복권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석이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스러운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네. 거기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의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뭐 이제 박영선, 양정철 그때 얘기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도는 다 나오니까 대부분 당원이나 또 관심 있게 정치를 보시는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제를 깔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사면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항상 사면 복권이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하냐 또는 이 사람은 왜 빠졌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얘기가 되는 것은 김경수의 죄질, 그다음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현역 정치인, 특히나 대선 주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적절성, 부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또 저의 이제 뭔가 그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김성태 의원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 예, 19년도에. 막 단식하시고 힘드셨죠. 그때 그분 뭐 폭행도 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혼자 투쟁해서 결국은 특검을 끌어냈고 그 네. 특검의 결과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강동갑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었고. 네. 그래서 나름 좀 젊고 좀 등치도 있다고 해서. 그 투쟁이 또 앞에 전면에 서셨죠. 아니 그래서 그때 김성태 의원 그 천막에서 국회 안에 네. 막 단식하면서 밤 새시고 계속 할 때 아. 제가 보초 섰어요. 보초. 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안다. 그리고 김경수가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게 없어요. 그것도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그 사람이 태도도. 결정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유죄 판결 다 받은 다음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놓고 이 사법 체계 그리고 법원의 권위와 법원 판결의 정당성, 이 중대성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제껴놓고 얘기한 거예요. 네.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게 맞죠. 자, 우리는 복권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파일을 넓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범죄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하고 나와도 국민 전체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이유가 있느냐. 물론 아니 왜 민주당의 대권 주자 하나를 더 만들어주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잖아요. 대법원 3심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에 못 나올 정도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완전히 될 정도로 과연 그럼 대선 전까지 그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뭐 리스크를 밀어놓든지 해서 법원이 기계가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일부 분들은 대비를 해야죠. 일부 분들은 아니 놔두면 이재명도 제껴지고 조국도 제껴지는데 왜 후보를 만들어주냐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2심까지 정도 나오고 예. 대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예. 그러면 사법부에서 출마는 가능해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재명과 대적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사법 리스크라는 상처는 계속 받고 그게 네. 더 세지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더 힘 빠진 에너지가 많이 빠진 상처에 더해서 오명까지 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의 이재명과 네.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복권이 결코 당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티는 못 내고 있지만 지금 그렇죠. 저 어목한 민주당 내 분위기에서 티는 못 내고 있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던 뭐 반명이라고 할까요? 비명이라고 할까요? 비명. 혹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친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친문 뭐 이런 구성원들이 사실은 깃발을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여당에서 이야기한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복권 이 문제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계산 이상의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이 사면복권이라는 게 그럼 굉장히 엉망이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복권했어요. 엄청 욕먹죠. 그렇죠. 근데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욕먹을 거 알면서도 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보수까지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편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공학적인 판단 이외에.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이 똑같은 게 도대체 정치인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면복권이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한테 1억 수표를 갖다 줬어. 그게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연일 수 있냐고. 한명숙의 여동생이면 줬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서 나중에 다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뭐 백합 갖다 주잖아요. 순결의 상징 백합.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서 이 사면복권이라는 결정이 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 게 그래서 금요일 날 있은 다음에 네. 토요일 날 제가 MBC 라디오에 나가요. 토요일 네. 일요일 하는 뭐 정치 인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일요일 거를 녹음을 하고 거기도 빡센데. 11시부터 12시까지는 토요일 거 생방송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왜 당의 입장을 얘기 안 했느냐? 예. 이제 질문은 이제 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복권이 오르냐 마냐 이런 질문은 없었고 네. 복권이 돼서 민주당에 그럼 뭐 분열이 될까요? 뭐 지금 여기 이게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에 물어보고 대한 여당한테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화였는데 네. 이제 몇몇 분들이 문자로 거기서도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하셔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오후 1시 53분부로 당의 입장이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돼요. 이제 여기서 제가 왜 거기서 말을 아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림 해가지고 국민의힘 공보실 명의로 공식 입장.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취재 참고 바랍니다. 국민의힘 공보실. 낼 수 있는 이러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복권이 되냐 안 되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저는 대변인이니까 이 공지를 넘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질문이 그렇게 나와도 제가 피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십사. 근데 아니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통령께서 제가 하실 걸로 보거든요. 여러 이견들이 있음에도 거의 뭐 불구하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음. 사실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미 이 이슈가 뭐 일종의 새로운 대결 구도처럼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유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뭐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견을 낼 수 있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내신 이 다른 목소리 자체가 뭐 아주 원칙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격화돼서 조금 더 심화돼서 대통령께서 제가 하신 이후에 당내 분열로 뭐 번지거나 할 가능성이 없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작게 봐요.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론 앞에서 공개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게 없고 네. 전원에 의해서 보도가 나온 게 다예요. 또는 한동훈 대표 측 뭐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되게 다릅니다. 이 보도의 레벨이 본인이 진짜 피셜이 아니니까. 따옴표 딸 만큼 말을 한 게 정말 직접 취재된 거 하고 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다. 네. 또는 측근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의도를 다 이해를 해요. 정면으로 갈등을 불거지게 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저는 못 먹어요. 못 먹어. 커피 못 드시는 예, 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단계부터가 이미 네.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갈등이 불거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상황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만약에 김경수 관련해서 정말로 이게 불거질 거였으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뉴스가. 자,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 국무회의여서 내일 오전에 결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수순을 보느냐, 내일 제가 볼 때는 복권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복권이 하실 것 된다는 전제하에 분명히 그런 한동훈 대표도 뭔가 거기에 코멘트를 하시겠죠. 그것은 아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당연히 존중한다는 말씀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당원의 마음과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에서는 적어도 김경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의사가 있어서 전달을 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은 김경수가 복권된 상황에 맞춰서 잘 하겠다. 아마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네. 이걸 끝이에요. 여기서 뭐 더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저도 이게 분란이 될 일인가 싶은데 이제 분란이 그러니까 조금 예상보다 커지긴 해서 당황스럽긴 한 거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한동훈 대표 굉장히 지금 이슈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는 대통령인 거고 네. 구도가 명확하죠. 거기에 김경수라는 사람의 복권이 갖는 의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대선 주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복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정치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타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뭐 그런 사실관계는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용산에다가 김경수 복권해달라고 본인이 부탁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자기들이 원했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첫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정성호 의원이 그런 거 그러면 없다.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했다고 치고 부탁도 정도가 있어요. 정말로 그 짜장면 하나 시켜주세요 이거 하고 네. 나 진짜 배고픈데 나 정말 나 한국에 10년 만에 왔는데 짜장면 좀 진정성을 시켜줘. 담아서, 네. 제발 좀 시켜줘. 이거하고 다르죠. 다른 겁니다. 앞에 거라도 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의 복권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제발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 해줬으니까 해줘.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랬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계속 궤변을 막 남발하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먼저 복권 안 해줄게 너의 경쟁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의연하게 네. 복권 해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승적으로. 그때 그 제안을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하시는 얘기죠, 거꾸로. 거꾸로죠. 그거 다 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는 결국은
우리 쪽을 어떻게 하는 이슈가 절대 아니고 결국 두고두고 민주당의 골치 아픈 이슈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저는 이게 보면서 한편으로 뭐 다 저 논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오가는 논쟁이나 이견들이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들은 특히나 최근에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저는 이게 뭐랄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없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본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그 뒤에 뭐 깔려 있는 어떤 없지. 계산들이 완전히 다르고 이름만 최상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명분 좋은 명분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정치 이슈라는 게 대부분 전 그렇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니까. 근데 이번 이슈를 보면서 우린 진짜로 이 뭔가 이 정치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랜만에 했어요. 이번에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원칙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뭐 행사하시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사면 복권이라는 이 권한을 좀 함부로 쓰는 것 혹은 뭐 많이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 이게 진짜로 우리 공학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결론은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들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식의 사면 복권을 했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물론 당연히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게 그동안은 인정돼 왔고 국민 통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일반 사면 할 때 보면은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요 정도 되면은 다 사면 이 일반 사면이잖아요. 그 네. 국민 통합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 성격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어져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지금 이 시대를 2024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치적 정서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용감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얻은 게 꽤 있습니다. 뭐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칙주의자라는 그 본인이 가진 이미지를 더 강화한 거예요. 절대로 원칙 앞에는 어떤 것에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참 그동안 왜 공격 받았잖아요. 네. 김경률, 진중권 뭐 이러면서 혹시 이념적으로 좀 우리랑 다른 거 아니야? 네. 국내 내부에서 당원들이나 이제 지지층에서 그게 마타도를 했었죠. 그런 공격을 또 막 했었잖아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네. 우리 뭐 불과 한 달 전 얘기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완벽하게 이번에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당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즉 한동훈이라는 이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더더욱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는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런 해석은 가능해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예. 근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 효과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시도를 했다라는 비판도 하던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건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책 영역들인데 그렇죠. 굳이 차별화를 하려고 만약에 시도했다면 용산과 그런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오히려 필드랑 가까운 아젠다 이런 걸 가지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걸로 차별화를 하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금투세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만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힘을 실을 텐데 굳이 이렇게 불편한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걸로 차별화를 꾀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랑 만약에 맞서서 한동훈 대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더하기 네. 정권 재창출이다.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면 정권 재창출 안 된다. 네. 그거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을 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그걸 딛고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당인데 만약에 용산과 막 각을 져 네.
정말 남남처럼 그럼 제2야당이 되는 거예요. 네. 제1야당도 아니고 그런 엄혹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설령 두 분이 생각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용산 대변인인가? 아니에요. 두 분 그건 다 아니잖아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묵은 감정이라든지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라도 근데 두 분 다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한다니까요. 필요한 일을.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의 결론 아직 뭐 결자는 안 났지만 네. 그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제가 아까 내부로 향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안 좋다. 밖으로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 또 지지자분들이 이제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세대 교체를 정말 제대로 우리 손으로 한 당의 입장에서의 앞날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나 이제 뭐 당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상으로 뭐야 저거 이렇게 하지만 결국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르지 않고 당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하는 상황들이 점점점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결국 세대 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또는 이 상식적인 의미를 볼 때는 뭐였겠어요? 합리성이 있고 공정해야 하고 네. 원칙을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걸 숭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대 교체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서 멈추면 당 대표만 만들 거예요? 당 대표 만드는데 성공한 거에서 우리가 멈춰야 하냐고요. 그게 뭔가를 위한 빌드업인 거죠. 빌드업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자 용상 여기 한번 하고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서 쫙 하면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고 그 세대 교체를 한 요번에 전당대회 때 이루어낸 그 에너지를 이거 올리는데 이제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하고 그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에이.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자꾸만 윤 대통령과 뭔가 대결하는 얘기를 뭐 다 느끼고 계시지만 네. 그거는 속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대변인 예. 하시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윤 네.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해요. 이미 출마하셔서 이재명 정권이 나오는 걸 막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우리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된다. 대단히 현실적으로 네.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헤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될 상황이 왔어요. 이제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돼서 기사를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일단 한 가지 그 전에 요거 읽어야 되나? 아니 요거 하시는데 지금 제가 댓글을 쭉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또 대변인님 직접 이제 본인 등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제가 말씀하실 때 좀 보고 있는데 네, 뭐라고 뭐 하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으신 반면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가 이게 지금 정치 공학적인 부분과 원론적으로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가 섞여 있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당원 게시판에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은 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공학적인 뭐 민주당의 분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이 사면복권이라는 행위 자체가 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 계속 오니까 네. 모든 대통령들이 욕 먹으면서도 막 하고 네. 막 상대방도 해주고 우리 편 많이 해주려고 상대방도 기계적으로 균형 맞추고 네.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면복권하는 그 개개 건건마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결론은 네. 이거잖아요. 정치니까 봐주는 거야. 딱 이거 하나잖아요. 정치니까 전 봐주는 반대한다니까요. 그런데 관행이 그렇게 되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사면 이게 처음인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해서 단행되는 과정 그리고 사면을 이미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 한참 관련해서는. 됐죠. 예.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면은 했는데 왜 복권을 안 했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총선을 앞두고 복권까지 하면 총선판이 어지러워져요. 네.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공학
생각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총선 이후 복권이라는 입장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걸 실행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대선판은 안 어지러워져?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는 복권이 오르냐 마냐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복권이 오르냐 마냐의 얘기는 방금 전에 드렸어요. 네. 우리의 별로 아름답지 않은 관행, 정치인이면 잘 봐주는 서로 네. 그래 우리끼리 의원들끼리도 막 싸우다가 카메라 딱 돌아갈 때는 막 싸우다 카메라 꺼지면 서로 에이 이러고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당이 달라도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동훈 대표가 그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평가한다. 확실히 좀 이게 색깔이 다르세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성, 원칙, 공정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에너지를 네. 자꾸만 안으로 하면은 우리가 용상 1차 여기까지는 왔는데 당대표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요 단계에서 힘이 빠지니까 네. 이제부터 또 잘 하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지금 입장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저도 이제 이해가 되게끔 된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제 논평을 같이 하는 자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또 이제 평을 말씀을 드려야죠. 공학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저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해요.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김두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누적 투표율이 10%도 안 되지만 이분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로도 나서고 경선에도 출마를 했죠. 김두관 후보. 재선 의원의 경남지사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설하다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당 대선 후보에 김경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야유가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우 저 당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이 당신 정말 잘못 봤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냐. 민주당을 아직도 모르냐. 네. 거기는 막판에 똘똘 뭉치는 당이다. 왜 그걸 모르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 이번 총선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임종석이 갑자기 딱 바꿔가지고 이재명한테 막 대적할 줄 알았더니 자기 대신 공천된 사람 손잡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하고 앞으로 대선 때 벌어질 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분석이니까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민주당이 이 김경수 복권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냐.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 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잖아요. 일단 전당대회 투표율이 저렇게 30%도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두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유가 나올 리가 없어요. 뭐 경쟁이 많아지면 좋죠라고 이재명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 박수가 나왔어야죠. 아 그래 하라 그래. 우리 이재명 있어. 여유가 진짜로 있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떤 당이냐면 재작년 전당대회 때 2등한 박용진에게 박용진도 공천받는 당을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놓고 3번 날렸죠. 3번을 날린 당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3선, 4선, 재선, 뭐 초선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 현역 의원, 그러니까 21대 현역 의원 70명을 날렸어요. 네. 그럼 그 70명들이 지금 70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치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4년 후만 생각할 텐데 또는 그 중간에 대선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냐. 선택지가 2개예요. 하나, 탈당. 당 하나 만드는 거.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 탈당. 그래서 안 갔잖아요. 이낙연 당으로 안 갔잖아요. 분가를 한다. 못 가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네. 두 번째는 당 안에서 뒤집는 거예요. 네. 둘 다 안 됐어. 그동안. 네. 그렇죠? 근데 김경수란 사람이 오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 그나마도 없었거든요. 이낙연으로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눈사람도 뭐가 있어야 눈을 굴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뭐 연탄재로 하고 막 그랬잖아. 뭐가 이제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만한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겨요. 예. 뭐 분당까지 한다 여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생기고 정봉주도 잘 보세요. 정봉주가 경기도까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다가 경기도 끝났더니 그래도 2등이잖아요. 이제 남은 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자기 구역이잖아요. 네.
오늘 막 얘기를 하잖아요. 봐라 이재명 내가 기분 나빠. 여기 만장일치제거든. 내가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않다고. 지금 꼴 보기 싫으니까 투표 안 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반을 넘어서 이재명을 제끼고 김경수가 대선 후보 되냐?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나 김경수의 역할, 우리가 바라는 김경수의 역할은 네. 이재명 대선까지 어떻게 올라올 이재명 그렇게 예정이 됐다고 그냥 예상되는 네. 이재명의 힘을 굉장히 많이 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길 바라야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런 해석들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특이한 얘기를 제가 댓글에서 봤어요. 그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주면 김경수가 민주당으로 갈까?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당으로 온다고? 국민의힘으로 오냐? 이런 얘기도 지금 몇 개가 그러니까 그 있어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윤 대통령이 양정철, 박영선을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네.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돼서 출사한 거니까 그쪽하고 원래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계속 지금 채팅창에 문성열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한동훈이 아니고 김경수로 보고 그래서 김경수의 자격을 회복해서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자를 김경수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데 제가 봐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네. 어떤 형식으로 뭐 당을 합친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런 경선을 한다고요? 저도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능성은 없고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정말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그리고 김경수랑 당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김한길 우리 위원장님. 또 김한길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워낙에 지금 불안하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저희 당원 여러분이나 지지자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난맥상이 많으니까 하시는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고 대통령께서 제가 하시고 나면 어쨌든간 당에서는 어쨌든 그 대통령의 입장이나 그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서 뭐 그 다음 국면에서 뭐 일어날 일들은 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막 아무 이유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게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어서 그래. 이게 무슨 정책 이슈도 아니고 뭐 외교안보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있어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근데 그럼 말도 못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을 한동훈 대표가 전달한 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